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영입니다. 오늘은 시그널 레지던스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시그널 레지던스 가격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시선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그널 레지던스는 좀 대출 비율이 높은 자산이 아니냐, 뭔가 이런 시선이 또 있어서 그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가격이 좀 주춤하거나 빠지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에 반대로 시그널 레지던스는 뭔가 하이엔드 어나더 레벨 그들만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딴 거 상관없다, 뭔가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시장에 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 레지던스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달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은 대출을 덜 받거나 안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최근에 좀 대출을 덜 받거나 안 받는 것 같아요. 시그널 레지던스 매수를 할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시그널 레지던스 미분양 물량이 좀 있던 상황에서 물량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가격이 최근 1, 2년 사이에 떡상하는 상황의 이제 매매 거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대형 병원 말고 그냥 조그맣게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꼬마 빌딩 같은 거를 살려다가 시그널 레지던스를 대체제로, 이제 꼬마 빌딩의 대체제로 구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금리고 시그널 레지던스는 대출이 잘 나오고, 근데 또 고액 월세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자산 쪽으로 메리트가 어필이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확 나갔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미분양이었던 이유는 이거를 이런 하이엔드 수요층 타겟으로 이런 고급 주택으로서의 그 매력을 어필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된 거죠. 너 그래도 너무 비싸, 이런 시선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뭔가 투자 자산 쪽으로 메리트가 어필이 되면서 급격하게 소진되고 좀 가격이 떡상을 만들어주는 그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남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한테서, 그러니까 진짜로 좀 돈이 많은 부자분들, 이런 분들로 주류로 속하는 그러니까 소유자 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뭐 강남에서 좀 병원을 소박하게 운영하는 병원 원장님이 꼬마 빌딩 대체제로 이걸 샀어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 70억대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가니까 한 1년, 2년 정도,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또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 매도하는 게 사실 이분한테는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럼 이걸 매수하는 분들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여기서 가격이 이제 빠져야 되는 걸 텐데, 최근에 또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걸 또 매수하는 분들은 그냥 아예 좀 돈이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안 받거나 덜 받는 형태로 그냥 잠깐 자금 융통하는 정도의 대출만 쓰고 이거를 매수하는데, 이거를 또 매수를 이분들은 그럼 왜 할까? 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가격에, 이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원화가 그 녹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금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현금이 녹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라고 해도 뭐 별다른 대단한 뭐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전자산에 분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달러, 금 이런 거에 분산해놓고 그걸 해체할 수밖에 없는데, 또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최상급지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 빌딩이 됐든 아니면 이런 고급 주거가 됐든 이런 것들로 파킹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떡상할 것 같아서 이제 산다기보다 이것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달러, 금, 서울 최상급지 부동산 이런 걸로 이제 그 분산을 해놓는데, 그 타겟이 충분히 이제 될 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런 병원 원장님 같은 분들한테
투자 자산으로서 메리트가 어필이 돼서 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약간 에세 파킹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야 그래도 110억, 120억이면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 레지던스 100평형 주력 타입 100평형 중에 뭐 북서향 이런 것들이 이제 110억, 뭐 120억 이 정도 돼요. 그럼 120억이면 조금 더 주고 뭐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나 100억대 고급 빌라나 이런 거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집이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이분이 이 뭐 PH129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사게 되면, 이게 월세를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이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종부세를 감안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케바케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거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똔똔 되는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부세를 예를 들면 거의 1년에 막 3억 넘게 이렇게 이제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종부세가 예를 들면 뭐 3억이다, 아니면 4억이다 이러면은 거의 한 달에 뭐 3천만 원 넘는 이 정도의 또 지출이 있는 거라, 월세를 4,500만 원을 받아도 1,500만 원 남는 거라, 또 요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초고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면 이게 또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가 업무용 고액 월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부세를 안 내면서 고액 월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자 임차인한테 월세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대충 똑같이 120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도,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가 120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게 시그널 레지던스 종부세를 안 내니까 그냥 월 3천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냥 대출 없이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똑같이 120억을 주고 사도 3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예를 들면 세금 내면 한 뭐 1,000만 원이고 얘는 3천만 원이면 월 2천의 차이가 나는 건데, 월 2천을 또 역산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 걸 감안해도 그러니까 50억이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50억짜리의 뭐 수익률이 뭐 4%나 5%로 나왔을 때 거의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거가 이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야 120억으로 그거 살 거면 그거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그널 레지던스가 이제 대출 위주의 시장이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의외로 적어 보이거나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 이게 대출이 이 시그널 레지던스의 사용 가치에 이제 메리트를 어필을 시켜주는데 뭔가 촉진제가 된 게 맞고, 그걸 통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 맞는데, 지금 요즘의 거래 흐름을 보면은 좀 손바뀜이 되는 흐름인 것 같다. 요즘은 대출을 덜 받거나 안 받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냥 이 자체의 그냥 자산 가치로서의 메리트, 그러니까 대출 없이도 그냥 지금 고액 월세 시장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 100억 넘게 사서 예를 들면 월세 뭐 3천만 원 넘게 받으면은 또 가격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에세 파킹용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화를 들고 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안전자산에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청담동이나 이런 데 있는 고급 주택 이런 막 100억 가까이 되거나 100억이 넘는 이런 것들은 세금 때문에 또 사기 싫어한다. 그 다주택자 부자분들이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오늘의 두 번째 주제랑 또 겹치는데,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시그널 레지던스의 형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시그널 레지던스가 사실 유일한 100억대 오피스텔이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제가 워낙에 영상에서 자주 언급한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시그널 레지던스랑 그래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가 이제 실면적 50평 정도의 분양 가격이 102억에서 한 134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약 전환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정말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업계 이제 시장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 시장의 수요층 분들 있죠. 이런 이제 100억대 오피스텔을 살 법한 이 시장의 수요층 분들도, 야 저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시그널이나 저런 뭐 100억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대출이 메리트인데 저거를 계약 전환이 무사히 되겠어, 분양이 무사히 되겠어, 뭔가 이런 시선이 정말 있었는데, 근데 이런 시선이 무색하게 계약 전환이 정말 그냥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그 이 루시아 청당 오사적 더 리버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비싼 게 진짜 제가 봐도 엄청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지만 저도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는데, 근데 이분들의 이제 매수 흐름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120억짜리 이제 오피스텔을 사는 이유가 대출이 일으켜지니까 내 투자금을 줄일 수 있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런 초고가 오피스텔들이 대출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자들한테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진짜 최상급지 같은데 이런 100억대 덩어리 큰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빌딩에 몰빵할 수도 없고 빌딩이 이제 좋은 매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니면 또 빌딩이 이미 있어 이러니까 빌딩에 몰빵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제 다른 상품을 또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게 종부세 안 맞으면서 살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거를 뭐 가격을 떡상할 거라고 기대하고 산다기보다 에세파킹 같은 느낌으로 사면서 또 현금으로는 이게 그 월 3천만 원 넘게 발생되고 앞으로 이게 그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멈출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해치가 충분히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시그널 레지던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었나요? 그 지금 주력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그냥 괜찮다 싶은 정도. 그러니까 100평형 중에 공급 100평형 전용 면적 한 70평 정도 되는 거가 한강뷰 그냥 북서향 이런 거가 110억 정도, 1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 같은 경우가 물론 청담동이긴 해도 면적이 50평 정도인데 134억짜리도 그냥 너무 별탈 없이 계약 전환이 이제 분양이 무사히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시그널 레지던스 이 110억 가격이 또 이 시장 소유층 분들이 볼 때 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좀 이게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110억 가격이 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청담동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랑 시그널 레지던스 100평형 뭐 그 주력 상품 중에 뭐가 더 비싸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시그널 레지던스는 이미 좀 사용 가치에 대해서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기존에는 그냥 약간 그 뭔가 이 전통의 부자들이나 이런 수요층에서 좀 인정을 초반에 안 했었다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용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메리트를 느끼면서 좀 넘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이렇고 루시아 청담 오사록 더 리버는 물론 이제 가격도 비싼데 분양도 잘 됐고 좋다고 하지만 아직 사용 가치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그널 레지던스는 그 더 면적이 큰 게, 면적이 한 20평 정도는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품인데 가격이 한 20억 정도가 더 싸다, 20억이 넘게 싸다,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역설적이게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시그널 레지던스 가격이 이 시장에서의 우려와 다르게 좀 단기적으로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출 위주의 시장이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이제 주춤하거나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장에 좀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력 평형 100평형을 선두로 해서 한강 보이는 데부터 선두로 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결국에 이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가 또 이 시그널 레지던스 가격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준 꼴이 이제 되지 않았나. 원래는 이 시그널 레지던스, 그러니까 이 100억대 오피스텔 시장에서 비교군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가 최고 134억까지 주력 상품 기준으로 이게 분양이 너무 쉽게 돼버리면서 시그널 레지던스 이제 소유자분들도 야, 저기가 134억인데 우리가 사실 뭐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저기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여야지, 이러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또 그거를 매수자들이 받아주게 되면 시세가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시그널 레지던스가 이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라는 이제 형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 효과가 지금 좀 단기적으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110억, 120억 이런 가격들이 좀 130 몇 억 이렇게까지 일단 호가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그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그거를 좀 머지않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부자분들, 예를 들면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를 뭐 놓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루시아 청담 오사적 더 리버가 이게 102억, 134억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기가 거의 3배수 막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놓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겟으로 할 만한 게 형제가 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시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또 짧게 그냥 퇴근하기 전에 영상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또 길어져 버렸는데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라는 상품이 처음에 이 이제 부자들 타겟으로 이런 상품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어필을 해가지고 분양을 이제 하려다가 뭔가 근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서 처음에 미분양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2017년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저금리 시대 플러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맞이하면서 투자 자산으로서 메리트가 어필이 되면서 꼬마 빌딩 대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뭐 주력 상품 기준으로 6, 70억대 정도의 분양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100억이 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최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거나 주춤하지 않냐,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대출 메리트도 없어졌는데 주춤하거나 빠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오히려 이 수요층 분들이 많이 이제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업계 뭐 관계자분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최근의 매수 트렌드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최근에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이런 고가의 비주택 상품을 살 때도 대출을 안 받거나 덜 받는 형태이고, 대출 없이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되는 거를 선호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그렇게 보기에 좀 적합한 상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액 월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유가 또 있고, 또 사용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쓰시려고,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그냥 대출 없거나 조금 받아서 직접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 때문에도 최근에 보기에도 가격 저항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 케이스도 있고, 그냥 거래되는 걸 보면은 110억이요? 안 돼요.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어서 이제 그 거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은 있어도 가격에 대한 저항이 되게 적어 보인다. 그만큼 사용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고급 주거 시장에서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포지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으로 가격 저항이 좀 덜하고 수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최근에 이런 가격 급격한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이 손바뀜 현상이, 그러니까 이 매수자 층이 바뀌고 소유자 층이 조금 바뀌어가면서 그런 게 가능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라는 상품 구분이 이 다주택자 종부세 규제가 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대출이 아니더라도 메리트가 좀 이렇게 부자 수요층 분들한테 메리트가 좀 어필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진짜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시그니엘 레지던스나 뭐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생각 드는 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이벤트 있으면 또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